대부분 생리 첫날에 가장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통증은 콕 집어 무엇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성은 허벅지에 살이 더 잘 찐다, 혹은 출산 후에 생리통이 더 심해졌다, 또는 사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이야기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이 가득 담아왔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호르몬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은 피부 탄력과 수분 유지,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과도한 유분 생성을 억제해서 여드름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여성 호르몬도 있습니다.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주로 배란기, 생리 전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과 달리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생리 전에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존재합니다. 이 호르몬은 보통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서 의아해하시겠지만 사실 여성에게도 존재하고 미량 분비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호르몬은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량 분비되어서 일상생활의 활력이나 아니면 성욕, 식욕 이런 거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보이는 호르몬이죠.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예를 들면 다낭성난소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드름과 다모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역시 장기간 분비가 계속되면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 재생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콜라겐을 분해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수면 부족은 코티졸 분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증상인데 이 때문에 일상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피부 염증과 노화 촉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커피라는 특정 음료보다는 카페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커피 이외에도 홍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음료 등에도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카페인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몸을 각성시켜서 힘이 생기는 느낌도 들게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각성 상태 외에도 위장 자극 증상과 같은 효과들 때문에 생리통이 있을 때 통증에 더 민감해지고 생리기간 동안 나타나는 위장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평소에 복용하던 진통제의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생리통이 더 심해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증은 콕 집어 무엇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변 상황과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 시간이라든지 스트레스, 업무량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카페인도 이러한 변수들 중 하나일 뿐이고요. 따라서 결론은 카페인 자체가 생리통을 악화시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정확하게 통증을 관리하고 싶다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은 원래 남성보다 하체에 지방세포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인데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 엉덩이와 아랫배, 허벅지 등 자궁에 가까운 곳에 지방을 축적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호르몬으로 인해 실제로 허벅지와 엉덩이 지방층도 남성보다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죠. 만져보면 단단해서 근육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허벅지에 누적된 단단한 지방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살이 쪄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그 지방세포에 의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럼 결국 과분비된 여성 호르몬은 다시 지방세포를 하체로 몰리게 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여성분들이 살이 조금만 쪄도 금세 아랫배가 나오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커지는 게 바로 호르몬의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체 비만이신 여성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유전인 경우도
경우도 있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지방세포가 아래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만약 하체에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유산소 운동보다는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하체 근력 운동 중 하나인 스쿼트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하루 20개씩 3세트를 진행하시고 점진적으로 개수를 늘려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자주 스트레칭을 진행하면서 하체의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종으로 인한 하체 비만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긴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궁난소의 구조적, 기질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생리통이 있는 것을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생리 첫날에 가장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1차성 생리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츰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출산 후에 약 70%에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생리통을 2차성 생리통, 즉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 주로 자궁 내막증이나 근종, 성근증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2차성 생리통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부 질환들에서는 분만과 출산 후에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 후에 유착들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산 과정에서 해부학적인 변화로 생리통이 더욱 심해지거나 없었던 생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모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들고 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